자, 그렇게 해서 제갈량이란 인물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소설에서는 적벽대전부터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죠. 오나라 조정에 가가지고 격장지게를 하고 나서 초선차전에서 화살을 구해오고 적벽대전에 동남풍을 불어서 승리를 이루게 하고 형주 남군을 차지할 때도 제갈량이 막 온갖 책사로서 역할을 다 하고 막 하죠. 근데 실제로는 유비가 죽은 이후부터 제갈량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비 사망 이전에는 제갈량은 오로지 행정참모 역할을 했다. 그리고 유비가 사망한 이후에 국가의 승상이자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된다. 이게 역사적 평가입니다. 물론 이 역사 기록에 남긴 진수라는 사람이 제갈량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긍정평가를 했지만 그래도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죠. 결과물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기 223년 후주 유서는 유비 아들 유서는 제갈량을 무향후로 봉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듬해 익주목을 겸했다. 익주 사천성 지역의 익주니까 익주목을 겸하게 했고요. 그리고 승상부를 설치하여 대소사를 막론하고 모두 제갈량이 처리하도록 했다. 국가의 대사를 모두 제갈량이 처리했다는 거죠. 물론 유선이 황제이긴 하지만 유선은 그냥 거의 허수아비 황제로 얼굴마담으로 자리를 지키고 제갈량이 승사로서 모든 대사를 다 했고 그전에는 행정참모였지만 행정참모뿐만이 아니고 군사의 대장으로서 역할까지 했다. 결국은 나중에 오장원에서 병사할 때까지 11년 동안 총나라를 다스렸다. 그리고 결과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통치로 군사력은 강해졌고 나라는 부유해졌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 평가입니다. 이 촉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되게 약소국이에요. 그 총나라가 망할 때 인구가 100만이 안 됐어요. 그리고 군사가 한 10만? 그러니까 100만이 안 된 나라에서 군사가 10만이라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군사가 너무 많죠. 그 백성들의 어떤 부담이 굉장히 큰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나라의 한 6분의 1, 5분의 1 내지 6분의 1 정도 됐다고 하니까 아주 약소국이었던 건 분명하고요. 그 약소국의 승상으로서 제갈량이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제갈량의 첫 군사 업적은 무엇이냐? 또 행정 관료로서 승상으로 했던 업적은 무엇이냐?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건 국가를 잘 다스리는 거죠. 그 사천성 내부를 정비를 잘하는 거죠. 농업시설을 다 다스리고 양잠, 공업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그러고 나서 운남이라는 곳을 정복을 합니다. 그 운남 정보를 흔히 남중, 공략이라 흔히 부르죠. 남중에 가가지고 청강족 1만 명을 징발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촉군 10만 명 중에서 1만 명이 여기 오늘날의 운남성과 귀주성 일부예요. 여기 있는 군사들을 촉군에 포함시키는 이런 결과를 만들었죠. 이때 등장하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칠종칠금이죠. 그러니까 남중에 봄에 공략을 갔다가 11월까지 거의 6개월 정도를 남중 공략을 해요. 거기서 7번 사로잡았다가 7번을 놔줬다라는 문장이 역사에 나와요. 진서가 그걸 기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7종칠금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전쟁은 6개월밖에 안 했거든요. 6개월 해가지고 어떻게 7번을 잡고 7번을 놔줬지? 이런 게 좀 의문점이 듭니다. 근데 이 7종칠금이 뒤하고 연결을 지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 남중에 청강족 1만 명을 징발해서 촉군에 포함시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1만 명을 강제로 징발한 게 아니에요. 아주 평화적으로 이들을 잘 다스리고 이들 자발적으로 군사를 징발한 거예요. 어차피 이 남자들 군대 가는 건 뭐 출세길이기 때문에 아주 평화롭게 징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강제로 진압하고 뭔가를 억압을 하게 되면 이들을 다스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를 평화롭게 잘 복속을 시킬 거냐
이런 고민에 의해서 이런 칠종칠금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때부터 전설로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만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만두가 우리나라에서는 만두와 중국과는 만두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부르는 만두는 중국 가면 교자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중국 가면 만두는 만토우라고 하는 건 이 빵이에요. 하얀 빵. 이걸 만토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만두라고 하는 이 식품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 이제 제갈량부터 올라간다고 하는 거 약간의 좀 뻔히 있긴 한데, 이 제갈량이 남중 공략하고 돌아오다가 이게 노수라고 하는 강을 건너게 됐는데, 이 노수가 워낙 험해가지고 물길이 험해. 우리 저 장강 상류가 굉장히 험하거든요. 그거를 건너려고 하는데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험해서.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제를 불러다가 좀 이 강을 좀 다스릴 수 없겠냐라고 했더니 여기 그 강에 사는 신한테 빌어야 된다. 그러려면 사람을 7명을 잡아서 집어넣어야 된다. 산채로 집어넣으면 강신이 좀 봐줄 거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가 아니 어떻게 사람을 저기다가 제물로 바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람 모양으로 떡을 빚어가지고 강에다가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수가 잠잠해졌다더라. 그래서 그 뒤부터 사람 모양으로 빚은 떡이 만들어지게 됐다더라라고 하는 썰이 나오게 된 거죠. 과연 이 만두, 우리가 말하는 만두, 중국말로는 교자가 과연 제갈량 시대부터 있었는지 그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고요. 어쨌든 제갈량을 이렇게 좀 띄워주기 위한 하나의 재미있는 스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